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와 또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대통령 때부터 불거졌던 이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내용이죠. 아울러 이 해병대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훈총 기자가 얘기하셨던 부분에 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등판설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등판설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저희가 받은 글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게 예전엔 저희가 뭐 말 그대로 찌라시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좀 진보된 찌라시라서 그런지 아예 거기에 그 싱크효율이 뭐 50% 이상이라든가 70% 이상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 국민들도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사 방향이라든가 수사의 강도, 그다음에 수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국민들이 안다면 저는 그 받은 글이라든가 찌라시의 내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산 비선거 계엄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인 건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 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이 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수사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분명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다 기억하실 텐데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는데 관련 수사로만 이게 한 최소 1, 2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앞서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난 직후에 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10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이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예단할 뿐만 아니라 아마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검찰과 경찰에서 이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좀 높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방금 김대희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뭐 특검 등등도 지금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상설 특검안은 정부로 넘어가 있는데 이와 구분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망 그리고 쟁점 한번 짚어주실까요? 약 2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때 당시에도 그게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설 특검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한 대로 검찰은 그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거의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성이 뭐 굉장히 많은 녹취가 공개가 됐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증언들도 이제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친윤계 위세까지 약화된 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 여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또 방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훈총 기자 네 차례가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차례 정도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상설 특검이 적용이 되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명품백 수사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뭐 굉장히 좀 사안이 많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요. 이 상설 특검은 사실은 정부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는 소식인데 행안부 등에 따르면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서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사와 관련돼서 눈여겨볼 지점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굉장히 전해주시죠.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점검 대상은 뭐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이고요. 국가안보실, 뭐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가지고 약 28곳입니다. 근데 네. 28곳을 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에선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간에 대해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네. 들여다보는 건데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수사의 네. 과정이라든가 수사의 방향, 어떤 일부 수사는 아예 이 기록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무단으로 손상되거나 뭐 은닉, 멸실, 네. 반출되는 일을 좀 막아야 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어떻게 그 정보물을 관리할 것이고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에 앞서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낼 것 같은데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 대선 후보들이 향후 60일간의 대선 기간 동안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류은총 기자. 예,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개헌일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나란히 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야 하고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줄이고 다가오는 2028년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구상을 세우게 됐는데요.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와 함께 정통령, 부통령 체제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의회 구조도 이제 현재 지금 하나의 의회가 아니라 두 개로 나뉘는 네. 양원제로 개편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 비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론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강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분권형 그리고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지금 보도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대척 헌정 회장이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통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에 개헌에 동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네.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구상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선 때 개헌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진행하자라고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개헌이라는 게 정말 큰 규모이기 때문에 대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두 차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대국민담화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네.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개헌 정말 건드리기 힘든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고 네.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걸로 보입니다.